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9월 고3 사회문화 어려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이 작성한 질문과 교사의 평가 결과인데 A에서 D는 각각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넷 중에 하나이다. 일탈 이론 4인방이 다 나왔는데요. 우선 평가지를 살펴보면 제시된 두 가지 일탈 이론에 대해서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오로 응답이 나뉘는 질문을 작성해서 만약에 예와 아니오로 나뉘면 평가 결과가 맞음이 나오는 거고 예, 아니오로 나뉘어지지 않으면 틀림으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사회문화는 내용도 내용인데 문제 풀이가 만만치 않죠. 이게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칸부터 살펴보면 A와 B를 비교해놓고 A와 B가 뭔진 모르겠으나 A와 B가 예, 아니오로 나뉘면 맞음, 예, 아니오로 나뉘지 않으면 틀림이라는 것 같아요. 우선 내용이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이거는 낙인 이론 빼고는 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죠.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무규범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일탈 행동이죠.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는 게 급속도로 발전했을 때 악플이냐 아니냐 이러한 기준, 악플에 대한 처벌이 초창기에 없었을 때 악플과 관련된 규범이나 그에 따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인터넷에서는 가면을 쓰고 악플을 많이 달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악플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예전에 비해서는 그 수위나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규범이 생겼잖아요. 연예인, 아이돌 이런 개념이 처음 생겨났을 때도 옛날에 1990년대 시절에 H.O.T 들어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세대 아이돌들에 대한 이제 여성 소녀 팬들의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과 열애설이 난 상대 걸그룹들에 대해서 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피해 혈서 막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안에 이상한 약물 같은 걸 탄 음료수를 전해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처음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이 갑작스러운 개념에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되게 깨끗한 아이돌 문화가 생겨서 이 아이돌을 너무 유사 연애 대상으로 삼거나 이들의 연애를 제재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하죠. 특히 연차가 쌓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에 대해서는 응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 혹은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팬들의 시선은 달갑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문화가 건전해졌어요. 1세대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에 따른 규범과 규제가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무규범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반사회적 행동이 발생한다 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차별교제 이론 마찬가지죠. 차별교제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을 하는 애들한테 일탈을 배우는 거예요. 술이든 담배든 도둑질이든 더한 범죄든 그런 것들을 다른 또래들 혹은 일탈적 집단에 있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배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인 이론은 이러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마다 뭐라고 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제 앞자리의 국어 선생님은 제일 빡치는 포인트가 학생들이 종치고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공강 시간에 교무실에서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좀 엄격하게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종 쳤는데 왜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종 치고 나서 몇 초 안에는 학생들이 안 들어가도 별로 화가 안 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종소리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국어 선생님은 종치기 전부터, 그러니까 수업 시간 전, 쉬는 시간부터 본인이 들어갈 수업반에 미리 들어가서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치고 딱 학생들이 안 앉아 있으면 그게 좀 그 선생님의 빡치는 포인트예요. 제가 그렇게 시간 약속이나 종소리에 좀 민감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 가지고는 잘 지도를 안 해요. 그냥 종 쳤는데 빨리 들어가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언제 학생을 엄격하게 지도하냐면 수업 중에 제가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앉아서 떠들거나 내가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 말을 끊거나 그러면 이제 저는 좀 화가 나요. 왜냐면 앞에서 말하고 다음 거 계속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이게 딱 맥이 딱 끊기면 화가 나.
내 말에 학생들이 안 들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내 말을 끊었을 때, 그럴 때 저는 좀 엄격하게 지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낙인 찍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음이 되려면 지금 예, 아니오로 나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무조건 낙인 이론이겠죠. A와 B 둘 중에 하나는 낙인 이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가 일탈의 해결책인가? 아까 말했던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처음에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서 무규범 상태일 때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악플도 쓰고 뭐 피해 혈서도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열애설이나 상대 아이돌에게 테러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규범이 생기고 제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심한 행동은 하지 않죠. 음료에 독을 타서 준다던가 그런 행동은 이제 안 하죠. 좀 덜 하죠. 아예 100%는 없고 이 세상의 인간 사회 집단에 여튼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가 일탈의 해결책인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예 아니오로 나뉘어진대요. 그러면 A와 D 둘 중에 하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집중하는가? 자, 이번에 또 낙인 이론에 관한 설명이 나왔죠. 그런데 이 또한 맞음이래요. B와 C 둘 중에 하나가 낙인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첫 번째도 낙인 이론이었고 세 번째도 낙인 이론인데 둘 다 예, 아니오로 나뉘어진대요.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낙인 이론에 해당하겠죠.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B네요. A, B, C, D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단 하나, 낙인. 그리고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거. 이것도 낙인.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그리고 예, 아니오가 나뉘어진다는 거는 지금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낙인 이론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B가 낙인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아까도 잠시 언급한 차별교제 이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낙인 이론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낙인 찍었는지가 내가 그것을 2차적으로 내면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는 나쁜 애야 라고 말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그 사람과 주고받는 눈빛, 꼭 그걸 야, 이 나쁜 사람아 일방적으로 듣는 걸 통해서만 알 수 있진 않죠. 그 경멸하는 눈동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눈동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때 선생님께 많이 받아봤던 그런 경멸의 눈동자가 있는데 하여튼 상호작용이죠. 인간 간의 눈빛 간의 이렇게 서로 눈맞춤. 상호작용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과 더불어 낙인 이론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가 결과가 틀림이래요. 그러면 C와 D 둘 다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세트거나 아니면 둘 다 차별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아니거나 같이 가야 돼요. C와 D는. 그런데 아까 낙인 이론이 B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낙인 이론은 아니야. 그러면 C와 D의 낙인 이론이 아니라 나왔으니까 차별교제 이론도 아닌 거예요. 지금 둘이 세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와 D는 차별교제 이론이 아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A죠. 그래서 차별교제 이론은 A다 라고 나오고요. 그럼 아까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A와 D를 나눠주는 거 둘 중 하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라는 건데 A가 차별교제 이론이었으니 D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겠고요. 그리고 남은 건 자동적으로 C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어렵죠? 자, 선지로 넘어가겠습니다. A. 차별교제 이론은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요. 이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 것은 낙인 이론이죠.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차별적 제재가 일탈의 원인이 아니라요. 이렇게 종종 계속 낚으면서 나와요. 그런데 차별교제 이론은 차별적으로 내가 친구를 사귀어서 일탈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요즘도 일진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일진 이런 애들이랑 어울려서 거기서 일탈 문화를 배우는 거. 그걸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하고요. 차별적 제재는 제재를 차별적으로 이 행동은 주고 이 행동은 안 주고 이 사람은 이걸 나쁜 거라고 하고 저 사람은 이걸 나쁜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차별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선생님은 종치고 교실에 안 들어가는 걸로 낙인을 찍고, 어떤 선생님은 수업 중에 떠드는 걸로 낙인을 찍고, 그런데 B 선생님은 종치고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선 낙인을 찍지 않았고, A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아이들이 여기저기 끼어드는 걸 수용해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혹은 행동마다 제재하는 게 다르다라는 뜻으로 차별적 제재이기 때문에 낙인 이론이죠. 2번 넘어가서요.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 이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B가 아니라 C가 되겠네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될 방법, 수단이 없으니 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있으니 부자가 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될 방법이 없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들 걸 빼앗거나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탈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투자든 공부든 학업이든 이러한 다양한 제도화된 기회를 많이 주면 된다라는 거였고요. 3번 넘어가서요.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정상 집단과의 교류. 지금 일탈 집단과 교류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었죠. A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4번 넘어가서 급격한 사회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한다. 아까 말했던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것이 아노미 이론이었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둘 다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보고 설명했어요. 디르켐은 급격한 사회변동, 머튼은 합법적인 제도의 부족함. 디르켐은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머튼은 제도를 만들어줘서 합법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죠. 그래서 A, B가 아니라 오히려 C, D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간이 꽤나 걸리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강생들 평도 보니까 다들 어려웠다고 난리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어려웠던 문제들 이어서 사회문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